안녕하세요. 예, 지금 잘 들리실까요? 네, 잘 들립니다. 잘 잘 안녕하세요.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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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두 분 원래 오늘 스페이스 아니면 뭐 하시는 날인가요? 마감하는 날이죠. 채색 작가님한테 쫓기는 날이요. 이게 원고 마감, 최종 마감이 무슨 요일에 하세요? 그게 원래 목요일이었는데 금요일이 되었다가 지금 토요일이 되었는데 어떻게든 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품이 2개라서 네. 네, 마감이 주에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계속 있어요. 그래서 어느 요일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아니, 근데 원고 마감이 2개씩 하시려면 시간 쓰는 게 보통 일이 아닐 것 같거든요. 그리고 원고 넘기는 걸로 끝이 아니라 그다음에도 계속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요. 두 네. 분이 아마 이 원고를 처음 짜는 단계부터 같이 이야기를 하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따가 질문도 아마 그런 내용이 있기는 할 텐데, 예, 이렇게 매주 마감, 저도 주간지 마감을 하기는 하지만, 제가 유부녀 킬러 보면서 항상 놀라는 게, 이렇게 전개를 빠르게 하면서 이렇게 많은 컷을 다니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되거든요. 음. 마감을 쉬시는 날도 있으세요? 아직은 없는데 곧 생길 거예요. 네. 전개 진짜 빠른 거 저도 엄청 신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빠른데 정말요. 하나도 안 답답하고 네. 뭔가 다 들어가 있고. 그러면 왜 1시즌 끝나고 2시즌 하기까지 그때는 두 분 뭐 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검동 작가님 그동안 뭐 하셨어요? 1시즌 끝나고요? 예, 그러니까 이 연재하실 때 네. 중간에 쉬시는 때가 한 번도 없었나요? 그러니까 시즌. 예. 한 번 있었는데 네네. 저는 그럴 때 보통 못 봤던 사람들 한꺼번에 다 제가 투어하고 찾아뵈러 가요. 네. 근데 워낙 지금 이야기가 한창 진행되는 중이라서 아마 보시는 분들이 앞으로 얼마나 남았을까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혹시 언제 정도까지 이야기가 진행이 되겠다를 두 분이 어렴풋하게라도 생각해 두신 게 있나요? 네, 당연히 있고요. 네, 이따가 뭐 질문하고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시즌 2 같은 경우에는 좀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어서 네네. 이제 곧 완결이 날 타이밍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시즌 3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즌 2를 일단 마무리를 하면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지실 텐데, 그때 혹시 계획들이 있으실지 좀 궁금한데요. 윤 작가님 혹시 특별하게 이거 시즌 2가 일단 마무리가 되면 잠깐 네. 쉬어야겠다 이런 생각하시면서 계획 세우신 거 있으실까요? 너무 간절하고 너무 쉬고 싶은 마음 굴뚝 같은데 제가 작품을 2개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네. 이 시즌을 잠깐 쉬어도 다른 작품 연재를 계속 하고 그렇네요. 있어요. 네, 그래서 완전히 쉬지는 못하는 상태인데 그래도 2개를 한 것보다 하나를 하니까 쉬는 건 아니지만 좀 쉬는 것 같은 그런 심적 여유가 생긴 상태예요. 그래서 뭐 다른 것들은 뭐 해보고 싶은 일들은 많지만 일단은 좀 운동을 좀 시작해봐서 네, 네. 운동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감 인간들의 영원한 숙제. 운동을 언젠가 시작한다. 운동 꼭 하셔야 합니다. 네. 살기 위해서. 주간 연재하시는 분들은 꼭 운동하셔야 합니다. 네. 검동 작가님은 혹시 계획 있으세요? 저도 일단 근육을 만들어 놓고 시즌 3을 버틸 수 있는 근육을 미리 만들어 놓기가 목표예요. 아마 이것도 이따가 잠깐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아마 이 그리시면서 비중이 처음 예정보다 늘어난 인물도 있을 것 같고, 더 애정을 갖게 된 캐릭터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 전개들을 보다 보면 결국은 주인공 한 명이 아니라 팀 전체가 다 주인공이고 가족 전체가 다 주인공이 되는 상황이어서, 아마 작가님들도 이런 인물들 사이의 비중을 조정하는 게 꽤 난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검동 작가님 어떠신가요?
저 진짜 캐릭터를 이렇게 다양하게 그려본 게 처음이거든요. 원래는 항상 두 주인공 메인으로 이제 되게 작은 세계만 그리다가 이제 윤 네. 작가님 만나면서 진짜 다양한 캐릭터들을 작업하게 됐는데 그래서 너무 공부도 많이 되고 할 수 있구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저도 재밌게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렇다는 것은 윤 작가님이 이 배우의 큰손이자 그럼요. 세계관의 창조자가 아닌가. 그럼요. 저를 잘 조종하세요. 너 이거 할 수 있을 거야 이러면서 일단 자, 해봐 그러면 약간 저희 이런 윤 느낌인데. 작가님 말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뭐 캐릭터나 이런 것들은 일단은 주연을 뭐 물론 저희가 이렇게 주연 캐릭터들도 중요한데 저희 적인 도연 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이제 이 연재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제 조연들의 이야기들도 이제 조금씩 더 나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작업을 하다 보면 뭐 더 좋아지는 캐릭터 저는 없는데 검둥 작가님의 최애들이 있어요. 그리기 좋아하는 그릴 때 편한 네.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 최애들이 있는데 그렇게 돌아오는 최선언을 순간. 하시면 네, 제가 약간 분량을 늘려드립니다. 아, 이거 약간 필살기 같은 거 아니에요? 제가 윤 작가님께 사랑에 빠지게 된 계기가 저는 만화에서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분량이 많은 적이 없어요. 근데 윤 작가님이랑 작업하면서 최애가 분량이 많은 거를 처음 보고 있어요, 지금. 이런 것도 굉장히 협업해서 좋은 점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혼자 할 때는 아무래도 자기가 작업하던 방식을 그대로 가져가게 되는데 이렇게 두 분이 같이 하시니까 평소 하시던 거랑 약간 다른 방식으로 작업을 하시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나 윤 작가님이 이런 이야기의 스케일을 키우거나 분량을 만드는 데 굉장히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부끄럽네요. 저희 이제 슬슬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이 뭔가 분위기를 편하게 하기 위한 토크였고요. 저희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신의21과 트위터 코리아가 함께하는 다이 작업실 그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신의21 이다혜입니다. 남선우 기자도 오늘 함께합니다. 다일의 작업실은 다양한 분야에서 창작하시는 작가님들을 모시고 작품 세계와 창작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 코너인데요. 두 번째 게스트는 웹툰 유부녀 킬러의 검둥 작가님이십니다. 유부녀 킬러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막 육아휴직을 마치고 킬러팀에 복귀한 유부녀를 주인공으로 하는 작품인데요. 윤 작가님이 글을 담당하시고 검둥 작가님이 그림을 담당하십니다. 카카오 웹툰에서 오늘 보니까 1.1억 뷰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독자분들께 사랑받고 있는 작품이고요. 2021년에는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만화 부문에서 유부녀 킬러가 한국 콘텐츠 진흥원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긴 설명을 여기서 줄이고 카카오 웹툰에서 연재 중인 유부녀 킬러의 검둥 작가님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작가님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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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방송 들으시는 독자님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윤 작가님 먼저 인사 주시겠어요? 예, 안녕하세요. 저 유부녀 킬러를 연재하고 있는 스토리 작가 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검둥 작가님.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검둥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는 트위터 스페이스는 신의21과 트위터 코리아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생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유부녀 킬러의 검둥 작가님 두 분께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트위터에서 해시태그 신의21 스페이스를 달아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작가님들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가장 간단한 건데요. 여러분들 근황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한참 마감 중이실 것 같은데 검둥 작가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시즌2 후반부를 작업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한 1시즌, 2시즌 하다 보니까 건강이 조금 살짝 안 좋아져가지고 근데 약간 긴장이 풀렸는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엔딩이니까 참자 이러면서 열심히 긴장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강 문제가 참아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아까 잠깐 이야기 나눴지만 반드시 근육을 만드시라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네. 네, 코어를 꼭 네, 만들어 오겠습니다. 이번에는 윤 작가님 요새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아, 네. 저는 이제 유부녀 킬러 시즌 2 시나리오 작업은 이제 다 끝난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연재작이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카카오 웹툰에서 그때 우리는 좋아하니라는 작품을 연재하고 있는데 이제 그 마감을 계속하면서 이제 시즌 3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주 2회 연재를 하다가 1회 연재를 하니까 좀 그래도 마음에 심적 여유가 생긴 상태예요. 약간 윤 작가님 철의 인간 같은 느낌이네요. 작품이 그 너무 작품인데 좋네요. 약간 어, 김연아님처럼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냥 하는 거지 뭐 이러면서. 네. 실제로 이 유부녀 킬러의 주인공 유보나가 그 약간 김연아 선수 같은 그 멋짐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작품에서 이 주인공 유보나의 육아 휴직이 끝난 다음에 직장에 복귀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복귀한 직장에서 하는 일이 공교롭게도 킬러고 이 경찰이 킹피셔라고 부르는 킬러가 암살에 뛰어난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풍부하실 같은 영화에 나오는 일상에 숨어있는 고수 같은 캐릭터로 느껴지기도 하는 거예요. 유보나에 대해서 작가님들이 직접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사람일지 듣고 싶은데요. 윤 작가님께서 먼저 설명해 주신다면요. 아, 네. 유부녀는 이제 35세 여성이고요. 네, 직업은 킬러이고 누군가의 아내이자 누군가 엄마이기도 한 인물이에요. 네, 어느 날 이제 킬러라는 단어와 가장 먼 단어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그 단어가 엄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낳고 키워내는 행위는 이제 탄생을 의미하고 누군가를 죽이는 행위는 종말을 의미하는데 이 가장 먼 두 단어가 공존하는 이제 모순적인 캐릭터가 유부녀입니다. 그 간극에서 오는 매력도가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유부녀 킬러를 기획하면서 기획서에 쓴 문장이 있는데요. 근데 그 문장으로 이 캐릭터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문장이 낮에는 사람을 죽이는 킬러, 밤이면 아이를 키우는 엄마, 죽음과 산, 어둠과 빛, 그 명암 사이에 난 좁은 길을 홀로 걸어가는 유보나라는 문장을 썼었거든요. 근데 이 문장이 유보나를 설명해주는 문장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유보나와 유부녀가 아, 초성이 같다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의도하고 같게 한 거예요. 처음에 이제 네, 캐릭터 이름 정할 때 이제 그 초성을 갖게 해서 했던 거라서. 아, 역시 그런 것이었군요. 큰 뜻이 네. 있었다. 아, 예, 뭐 큰 그러면 뜻까지는 아니고 작은 뜻. 검둥 작가님께 같은 이야기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유보나의 캐릭터를 만드실 때 어떤 캐릭터다라고 이제 시각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신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보나 할 때 처음에 그 킹피셔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 킹피셔가 물총새거든요. 사냥을 진짜 잘하는 사냥의 명수로 알려져 있어요. 그걸 이제 직역하자면 낚시 왕인데 저도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보나가 이제 윤 작가님이랑 많이 닮았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보나는 총으로 클라이언트를 낚고 윤 작가님은 반전으로 독자님들을 많이 낚는 약간 그런 모습이 되게 비슷하다고 많이 느꼈었어요. 제목을 어떻게 지으신 건지도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이게 보통 유부녀 킬러라는 제목 때문에 아마 오해를 사는 경우도 많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유부녀 킬러라고 하면 보통 유부녀만 만나는 남자한테 쓰는 말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내용은 유부녀인데 직업이 킬러인 주인공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혼란을 오히려 일부러 하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 제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거든요. 이번에는 검둥 작가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저도 제가 조금 제목 듣고 바로 저 주세요 이랬었거든요. 그 제목이랑 그 제목이 뜻하는 보나 캐릭터 설정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만큼 제가 좋아할 만한 소재는 없다. 약간 그런 마음이 들어서 꼭 저랑 했으면 좋겠다고 많이 어필을 했었어요. 네, 그러면은 제목을 지으신 분은 윤 작가님이신가요? 네, 그렇죠. 네, 네, 제가 이번에 윤 작가님의 이거는 네, 소감을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완벽하게 의도한 부분이고요. 2016년에 제가 이거 설거지하다가 유부녀 킬러라는 작품의 영감이 딱 떠올랐었거든요. 근데 그때 내용이랑 제목이 동시에 떠올랐었어요. 보통 이렇게 동시에 떠오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제 유부녀 킬러가 아닌 다른 제목은 후보에 전혀 없었을 정도로 이제 제목과 기획이 동시에 밀착되어 있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유부녀 킬러 웹툰이 오픈을 할 시기에 그때 또 타이밍 좋게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좀 인기를 많이 끌게 되면서 사람들이 한층 더 오해를 하게 되는 그런 어그로를 끌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좋은 타이밍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아마 이 제목을 짓는 노하우 중에 요즘에는 최고봉이 어그로를 끄는 제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눈에 들어오기도 하고 보는 사람들이 잘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제목이라는 점에서 말씀하신 이 유부녀 킬러라는 작품이 제목부터 굉장히 인상적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확실히 까먹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 작품 초반에 이제 연재 시작했을 때 많은 분들이 본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입소문이 많이 나는 이제 그런 상황을 봤는데 그때도 다들 이 작품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유부녀 킬러인데 그런 유부녀 킬러가 아니고."라는 식으로 뭔가 이렇게 앞에 설명을 붙이시는 게 굉장히 재밌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인상 깊게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독자들도 저희 거 홍보해 주실 때 꼭 유부녀 킬러 보세요라고 한 다음에 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님? 이 말을 꼭 붙이시거든요. 꼭 절대 아닙니다. 이거 야한 거 아님? 이렇게 딱 붙이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네. 주요 등장인물의 관계를 처음 세팅하시던 때도 무척 재밌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부녀가 어떤 회사를 다니면서 킬러 신분을 위장할 것인가, 또 남편 태성에게는 어떤 직업을 주면 좋을까, 보나의 아이는 딸일까 아들일까, 시댁 식구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경찰은 킬러 보나를 어떻게 추적하고 있을까, 보나의 직장 동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런 설정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공들여서 만드셨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주요 등장인물들의 관계를 처음 세팅하시던 때 이야기를 윤 작가님께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때 그 설정을 짜는 구간이 이제 이야기를 기획할 때 사실 가장 재밌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나서 이제 실제로 연재가 시작이 되면 이제 고통의 구간을 견뎌야 되는 시기가 오는데요. 설정을 짤 때에는 이제 힘든 부분은 미래에 내가 하겠지라고 미래에 나에게 맡긴 채 이제 오롯이 즐기면서 이야기를 구성을 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연 캐릭터 설정이 워낙 좀 이렇게 매력도가 높고 특이한 설정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평범한 공간이나 평범한 이야기 속에 그 캐릭터를 가져다 놓기만 해도 되게 재밌는 그림이 많이 나왔었어요. 예를 들면은 되게 평범한 김장이라든가, 김장은 되게 평범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킬러가 들어가서 며느리로 김장을 참여를 한다 이러면 또 되게 재밌는 그림 나올 수 있고, 보이스피싱 같은 것도 그냥 시어머니가 보이스피싱을 당한 건데, 그 보이스피싱범이 그 며느리를 만나게 딱 되면서 이렇게 하면 또 재밌는 상황들이 되게 그려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캐릭터의 힘인 것 같고요. 그렇게 돼서 이제 주변 인물들 만들 때도 되게 막힘없이 즐겁게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변 인물들하고 벌어지는 상황이 평소 같으면 별게 아닌데 워낙 지금 이 킬러라는 이 주인공의 직업과 그 주변 사람들의 상황 때문에 예를 들면 게임을 해도 갑자기 보나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특히나 이런 뭐 저격하는 이런 게임들을 너무 잘한다든가 아니면 말씀하신 김장하는 상황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워낙 생활감이 없는 일이다 보니까 이제 직장에서 누가 와서 도와주는데 이 사람은 정말 할 줄 아는 게 없다든가 이제 이런 뜻밖의 상황들이 생기는 게 굉장히 재미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칼질도 잘하고. 맞아요, 맞아요. 윤 작가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점들이 굉장히 재미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저는 검둥 작가님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암살이 이루어지는 장소들을 그리실 때 네. 이 굉장히 생활 속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장소들이지만 그 장소들에서 어떻게 시선들이 오갈지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스케치하시는 과정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었거든요. 저 정말 공간이 윤 작가님이랑 할 때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늘었어요. 되게 스케치업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 되고 그 배경도 사실은 잘 많이 안 그렸는데 그린 척하는 약간 그런 식으로 요령도 많이 부리게 되고 네. 뭐 이제 틈날 때마다 스케치업
조금씩 이제 만들어 둔다든지, 도면 같은 것도 또 배경 나올 것 같은 장면들은 미리 좀 만들어 둔다든지, 약간 그런 식으로, 전보다는 좀 더 치밀해진 것 같아요. 혼자 할 때보다. 네. 유부녀 킬러를 제가 처음 알게 된 게 이제 독자분들의 입소문 때문이었는데요. 그때 다음에 대박작 하나 뜬 것 같다라는 말이 기억이 납니다. 모니터는 작가님들이 직접 하시는지 또 매회 업로드된 뒤에 확인을 하시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했는데요. 이번엔 검둥 작가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저 작업하면서 거의 실시간으로 봅니다. 그, 작업, 한 컷 그리고 하나 보고, 한 컷 그리고 하나 보고, 되게 영양제 챙겨 먹듯이 열심히 보고 있어요. 안 보면은 힘이 안 나요. 근데 그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약간 댓글창을 여는 게 약간 가끔은 두려움도 있고 그럴 것 같거든요. 지적을 해주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이제 제가 또 멘탈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적해주시는 분은 다 읽기는 하지만 제가 여유가 있을 때 고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아마 이게 연재를 오랫동안 하는 굉장히 중요한 비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댓글 이야기를 윤 작가님께도 여쭤보고 싶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스토리를 한 작품만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가 가는 방향이 독자님들께 어떻게 다가가고 있나에 대해서 댓글 보시면서 모니터를 많이 하시는 편일 거란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네, 저도 업로드된 다음에 댓글 반응 되게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편이고요. 근데 가끔 보면 제가 놓친 오타 좀 지적해 주신 분들도 있고, 이제 원고 실수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좋아요. 빨리 고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독자님들 반응 보는 게 너무 재밌어서, 이제 이 반응이 사실 이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 되게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네. 댓글도 많이 보고 검색도 자주 해보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생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유부녀 킬러의 윤검둥 작가님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트위터에서 해시태그 신의 11 스페이스를 달아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작가님들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부터는 남선우 기자가 책갈피라는 짧은 코너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두 분이 편하게 답하실 수 있는 가벼운 질문을 몇 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책갈피 코너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남선우 기자가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의 11 남선우입니다. 책갈피 시간은요, 책 안에 책갈피를 꽂아두듯이 진지한 토크에 잠깐 브레이크를 걸어두고 빠르고 경쾌하게 작가님들과 문답을 이어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부녀 킬러 속의 여러 캐릭터들, 그리고 작가님 두 분의 취향에 관련된 10가지 질문을 준비해봤는데요. 제가 호명하는 분께서 대답해주시면 되고요. 두 분 모두를 위한 질문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두 분 모두한테 드리는 질문인데요. 실제로 두루미전자 영업 3팀 같은 킬러 회사의 존재를 알게 된다면 남몰래 응원한다, 경찰에 신고한다. 어려운데? 신고는 안 할 것 같아요. 신고는 안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윤 작가님은요? 제가 지금 대답했어요. 네, 검등 작가님은요? 전 몰래 응원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그렇다면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된다는 전제하에 그 회사에서 스토리텔러직을 제안받게 된다면 수락한다, 거절한다. 이거는 맨정신으로 사실은 못하죠. 저는 그 정도 달해처럼 스토리텔러를 잘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거절할 겁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갈게요. 시즌 1 후기를 보니까요, 귀여운 여성이 주인공인 웹툰이 거의 없었을 때 이 작품을 구상했다라고 밝히셨어요. 혹시 그럼 두 분이 좋아하는 기존 영화, 소설, 아니면 웹툰 속 귀여운 여성 캐릭터가 있다면요? 저는 그 웹툰 중에서는 그 예전에 마스크걸 쓰셨던 분들이 하셨던 위대한 박옥순이라고 있어요. 그 작품이 있는데, 네. 이제 그게 한강뷰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살인사건을 다룬 이야기인데, 그 작품 되게 재밌게 봤었어요. 아주머니들이 되게 많이 나오시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검두님은요? 저는 윤 작가님을 처음 회의하러 갔을 때 같이 동백꽃 필 무렵을 봤었거든요. 네. 드라마가 엄청 인상 깊고 너무 좋아가지고, 네,
유부녀라기보다는 약간 미혼녀 이야기긴 하지만 제일 좋아하는 내용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두 질문은 윤 작가님께 드릴게요. 많고 많은 메뉴 중에 태성 가족이 치킨집을 하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소울푸드, 한국인의 소울푸드니까요. 네, 그럼 다음 질문은요. 유리는 삼겹살 좋아하고 보나는 된장찌개 콩나물 무침을 좋아한다라고 네. 쓰셨더라고요. 그렇다면 치킨집을 하는 태성이의 최애 음식은 뭐죠? 일단 치킨은 아니겠죠? 질렸으니까. 네, 태성이는 보나가 해주면 다 좋아할 것 같고, 본인도 요리를 잘 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두 질문은 검증 작가님께 드릴게요. 검증 네. 작가님께서 작화하실 때 더 많이 미소를 머금게 하는 캐릭터는 1번 유- 어린이 네. 유리, 2번 음. 강아지 치바. 아, 너무 어려운데요? 너무 어렵나요? 제 안에서 둘은 하나인데. 그렇군요. 그리기 쉬운 건 치바예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봐도 치바를 너무 귀엽게 그렸다 싶은 컷 혹시 기억나시는지요? 이거 아직 안 나왔는데, 제가 네. 최근 컷에 치바가 이제 털이 자란 장면을 그린 게 있어요. 아직 오, 네네. 아무도 못 보셨는데, 네. 빨리 결제해서 나중에 보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연재분을 기다리면 되겠네요. 네네. 네. 털이 자란 치바 기대해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질문이 세 가지 남았는데요. 두 분이 같이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평범치 않게 살아온 주인공 보나는 평범이라는 단어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두 작가님이 집착하는 단어 있으신가요? 마감이요. 어, 치맥 이런 거 생각했는데. 치맥? 윤 작가님은 치맥, 검둥 작가님은 마감인 걸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마감은 윤 작가님이 더 잘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보나는 물론 예솔이, 영도, 선자 등등 유부녀 킬러에는 저릿한 과를 가진 인물이 많죠. 혹시 두 분이 유독 신경 쓰이는 아픈 손가락 같은 캐릭터가 있다면요? 어, 저는 모두 평등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캐릭터 중에서 전 최애가 아직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다들 제 아픈 손가락입니다. 검증 작가님은요? 저는 이제 아픈 스토리에서 최애는 현남이에요. 음, 현남이가 너무 제가 상상하기에 가장 공감하기 가장 좋은 사연을 갖고 있어가지고 더 정이 많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도 공교롭 현남이로부터 왔는데요. 네, 열 번째 질문입니다. 현남은 보나를 동경해서 두루미 전자에 왔죠. 혹시 두 분께도 웹툰 작가를 꿈꾸게 한 인생 만화, 인생 웹툰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신과 함께요. 제가 예전에 대학원을 다니는 그냥 학생일 때, 그때 신과 함께라는 작품을 보고 한국 신화에 관심이 생겼거든요. 오, 제가 네네. 데뷔를 한국 신화를 바탕으로 한 만화로 데뷔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번에 그 상을 받았을 때, 그 신과 함께가 원래 그 상을 받아서 대통령상을 받았었는데, 같은 시상식에서 저희도 상을 받을 수 있게 돼서 되게 영광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 알겠습니다. 건동 작가님은요? 저는 사실 시대를 잘 따라가지 못하는 편이라 아직도 페이지 만화를 더 좋아하기는 하는데 웹툰에서 제일 처음에 웹툰 너무 재밌다라고 생각하게 해주신 작가님은 치인트 작가님이셨던 것 같아요. 네. 순기 작가님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네. 네,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인생작까지 들어봤고요. 책갈피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 듣는 게 저도 너무 재밌어서 특히나 이 캐릭터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질문을 주셔서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일들 생각을 하면서 들었는데요. 특히나 보나가 그 평범이라는 단어에 집착하는 설정이잖아요. 근데 제가 유부녀 킬러를 보면서 굉장히 좋아하는 대목들이 보면 다 너무 웃긴 대목들하고 약간 찡한 대목들이 별로 위화감이 없이 잘 극과 극으로 오간다는 점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특히나 이 평범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보나가 이렇게 심쿵하는 표정을 짓는 동시에 왜 그 평범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좋아하게 됐는지 혹은 집착하게 됐는지를 떠올려 보면 뭐 고아로 성장을 했다든가 그다음에 지금 살고 있는 어떤 하고 있는 일 같은 게 평범과 가장 거리가 멀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지니까 또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두 작가님이 지금 좋아하시는 최애 캐릭터를 아마 물어보면 다들 답을 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어떻게 여쭤봐야 할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책갈피에서 그런 질문들이 나온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즐겁게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두 분 작업 과정에 대해서 듣고 싶은데요. 두 분이 함께 작업을 하게 되신 과정에 대해서 일단 여쭤보고 싶거든요. 이번 작업 이전에도 호흡을 맞추시거나 원래 아시던 사이인지 궁금합니다. 이번 질문은 윤 작가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작업 이전에 호흡을 맞춘 거 이제 술자리에서 호흡을 많이 맞췄었거든요. 그래서 작품을 이제 함께 하기 전에 이제 같은 사이트에서 각각 다른 작품을 연재했어서 개인적으로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가끔 사석에서 만나서 술도 마시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제가 유부녀 킬러 작품을 기획한 후에 검둥 작가님 그림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제 술자리에서 이제 같이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번 작품이 이제 함께 호흡을 맞춘 첫 작품인데 이제 합이 너무 잘 맞다 보니까 몇 작품 더 같이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검동 작가님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몇 작품 더 같이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이제 검둥 안 작가님께서 읽어봐도. 답을 해주셔야 네, 네, 맞아요. 좋습니다. 너무 좋죠. 아까 검둥 작가님께서 왜 이 작품 제안을 받고 바로 승낙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네. 그때 상황에 듣고 싶거든요. 그때 설명을 어떻게 해주셨냐면 일단 유부녀인데 킬러야. 근데 제목이 유부녀 킬러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거 듣자마자 언니 이거 제 거예요. 언니 저 주셔야 돼요. 이렇게 했거든요. 소재가 너무 제가 제일 욕심을 많이 부릴 만한 장르기도 했고 여성 소설을 되게 좋아하는데 주제가 심지어 이제 유부녀가 주인공이라고 하니까 너무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엄청 네 그랬었습니다. 아니 근데 프로포즈 정말 성공했네요. 그 여성 소사라고 잠깐 언급을 주셨는데 아까 이제 동백꽃 무렵 같은 드라마 이야기도 언급이 됐지만 저는 이제 최근에 보면서는 그 구경이 같은 드라마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캐릭터들의 어떻게 보면 설정 자체가 그렇기도 하겠습니다만 현남이 처음 등장했을 때 현남이 뭔가 수상하고 이상한 사람 같다가 사실은 주인공인 보나를 굉장히 좋아하는 역할이라는 게 드러나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것도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연재를 하시면서 두 분 생각이 다를 때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때는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검둥 작가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제가 되게 윤 작가님께서 잘 커트를 해주시는 편이고 저는 이제 안 가리고 막 아이디어를 던지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허튼 말 하면은 이제 알아서 이렇게 정리를 그건 안 돼 이렇게 해주시니까 마음 편하게 이제 다 말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도 이제 윤 작가님 결정에 이제 대부분 다 동의를 해서 그렇게 의견이 달랐던 적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윤 작가님은 어떠세요? 근데 지금까지 저희 갈등이 날 정도의 생각이 완전히 달랐던 적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체로 서로를 약간 칭찬 감옥에 가두면서 작업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가님 실력에 대해서는 이제 완전히 믿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이 의지하고 제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얘가 채워주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상적으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과한 설정으로 이제 고삐가 풀리려고 할 때 한 번씩 서로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스스로 설정을 했는데 이게 재밌나? 이게 좀 괜찮은가? 싶을 때 자신이 없을 때 이제 의견을 필요할 때 물어보면 또 칭찬 감옥에 갖다 주니까 그래 이렇게 가자 이렇게 힘을 얻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칭찬 감옥이 되게 좋은 거네요. 확실히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지치기도 쉬운데 어떻게 보면 두 작가님이 서로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게 어떤 댓글보다도 굉장히 좋은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한 회, 그다음에 한 시즌 단위의 두 분 작업에 대해서 듣고 싶거든요. 스토리 작가님과 작화 작가님 두 분의 협업이 한 회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한 시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엔 윤 작가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일단은 이제 시즌 단위로는 시즌 단위로는 딱히 하는 게 없는 것 같고, 저희는 이제 회차로 하니까 네. 주의 루틴이 어떻게 되냐면, 우선 제가 이제 스토리 작가니까 제가 시나리오를 먼저 써서 이제 검둥 작가님한테 넘겨요. 그러면 검둥 작가님이 이제 어시분들이랑 같이 콘티 그리고 이제 한 차례 점검을 한 다음에 펜성, 배경, 채색 등의 원고 제작에 들어가고요. 이제 워낙 콘티는 되게 훌륭하게 잘 나와서 크게 수정할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 후에 이제 그림을 받은 후에는 제가 다시 대사를 올리고 이제 말풍선 배치를 하면서 최종 원고를 완성을 하는데, 제가 맨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그림이 달라져서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맞게 대사랑 내용을 조금 수정하고 조금 더 재밌는 컷이 있으면 거기에 뭐 드립을 넣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보완을 하면서 이제 완성을 하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유부녀 킬러 보면서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게 이 웹툰을 보면 누구나 드라마화하기가 진짜 좋은 이야기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그림 이제 구성 자체가 카메라 렌즈가 그대로 찍으면 될 것 되어 있기도 한데요. 검동 작가님께서는 그림 작업을 하실 때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기도 하시나요? 저는 이제 스스로 되게 스토리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그래서 좀 드라마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드라마를 많이 본 게 영향을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영화나 드라마 쪽에서 오히려 스토리를 공부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림 공부를 했네요. 네. 아. 네. 시나리오 그리고 윤 작가님께서 써주신 거 보면은 네. 되게 장면으로 상상이 잘 가게끔 써주시거든요. 보면은 그냥 어떻게 그려야 할지 잘 써요. 네. 그럼 윤 작가님께서는 이제 스토리를 쓰시는 단계에서 어떻게 보면 콘티에 가깝게 이런 뭐 어떤 앵글에서 뭘 바라본다든가 하는 식의 지시가 다 되어 있는 방식으로 쓰시는 건가요? 앵글 같은 거는 이제 콘티를 하는 작업에서 그때 맡기게 되고요. 저는 약간 스토리에 치중을 두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하면 검둥이가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마음으로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써도 되게 찰떡같이 잘 소화를 해주더라고요. 욕심이 많이 나는 부분에는 글이 길어요. 그러면 저는 거기를 신경 써서 어디서 가장 멋있었던 뭔가 그런 것들 다 짜집어서 제일 멋있게 약간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네. 가로치고 여기 임팩트 이렇게 써놓기도 하거든요. 아. 지금 사전에 질문 주신 분들도 계시고 라이브 들으시면서 질문 주신 분들도 계셔서 몇 가지 질문을 한번 소화해 볼까 합니다.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검둥 작가님과 윤 작가님께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트위터에서 해시태그 신의11 스페이스를 달아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작가님들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공님께서 아이디어를 얻는 방식이나 전개 등등 에피소드 구상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스토리를 짤 때 특별히 신경 쓰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거든. 이거는 스토리를 짤 때 신경 쓰는 포인트는 윤 작가님께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웹툰이다 보니까 한 회차의 흐름이 되게 짧은 편이에요. 뭐 드라마나 이런 거 좀 1시간 막 30분 이렇게 길게 끌고 가는데, 웹툰은 한 회차가 70컷 이 정도니까 60컷에서 80컷 사이니까 되게 짧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흐름에 맞춰서 저는 엔딩을 먼저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내가 생각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어떤 엔딩에서 끊어갔을 때 가장 효과적일지 이것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그 회차별 엔딩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게 절단신공이라는 말을 쓰기도 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절단신공이라는 말이 그 웹소설이나 웹툰에서 그 한 회차 마지막이 됐을 때 다음 회차가 너무 궁금하고 읽고 싶게 만드는 이제 그런 것을 절단신공이라는 말을 쓰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회마다의 그 마지막 장면에서의 긴장감,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꼭 긴장감이 아니라고 해도 약간 이렇게 심장이 여운. 네. 네, 그쵸. 이렇게 찡한 느낌 같은 게 남아서 굉장히 구성을 잘하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마지막 장면을 굉장히 신경 쓰시고 애초에 스토리를 쓰시는 거였군요. 네, 그렇게 사실 어떻게 엔딩을 하느냐에 따라서 유료 수익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러면은 스토리만에서는 이 마지막 장면에서의 중요성이 있다고 치고 검동 작가님께서 그림을 그리실 때는 어떤가요? 그래서도 엔딩에 너무너무 중요한
글이 길고 엔딩 임팩트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그리면서도 열심히 최대한 크게 약간 뭔가 애들이 싸우고 있으면 대치하는 느낌으로 막 누가 음. 도망치고 있으면은 열심히 달리는 모습 이렇게 강조한다든지. 근데 엔딩은 보통 컷을 되게 크게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큰 컷으로 가면 훨씬 더 이렇게 확실하게 인상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이번에는 비누님 질문입니다. 저의 최애는 섹시하고 귀여운 기영도 대리님이신데요. 오늘의 기대리 TMI 하나만 공유해 주시면 3일 밤낮을 굶어도 배고프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 하나 썼어요. 네네. 그 기대리 원래는 처음에는 생머리였는데 아, 맞다. 그거 네 입국컷 당했습니다. 아, 생머리 안 돼, 안 돼, 안 돼. 금지예요. 왜요? 파워머리 훨씬 낫습니다. 파워머리가.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스페이스 준비하면서 예전에 포털을 다시 다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차 네. 이렇게 것들도 보는데 그 베스트 댓글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이름 중에 하나가 기영도 대리님인 거예요.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예, 인기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리시면서도 굉장히 신경이 쓰이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아주 결정적인 헤어스타일이 바뀌는 큰 변화를 겪었군요. 혹시 윤 근데 작가, 네. 예, 윤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실 TMI가 하나 더 있을까요? 이건 제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어떡하죠? 3일 밤 굶으실 것 같은데 어떡하지? 조금만 배고파 계시면 제가 좀 생각을 해서 트위터에 적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크리스틴님 질문입니다. 태성과 보나가 만나게 된 계기, 연애와 결혼을 하게 된 일화가 나올 예정인가요? 매번 볼 때마다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그는 결혼 후 성격이 유해진 게 맞나요? 또 특별히 보나가 저격수로 설정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이건 윤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질문의 답은 시즌 3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즌 3에 다 나오는 건가요? 네. 사실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격수로 설정이 된 이유도 그렇고 이 태성과 보나의 이야기 같은 것들도 그러니까 지금은 이 시댁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태성과 보나 두 명에 대한 이야기는 더 보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은 시즌 3에서 기획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닐까. 네, 맞습니다. 어, 시즌 3에서는 이제 보나랑 태성이 두 사람 이야기에 좀 많은 초점이 맞춰질 것 같아요. 열심히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보나네님을 이번에는 코드님 질문인데요. 보나네 팀을 비롯해서 악인을 처벌한다라는 신념을 가진 조직이 법과 사회의 시선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대처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약간 묵직한 질문이네요. 아마 이런 워낙 킬러라는 조직의 특성 때문에 이런 질문을 주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다음 질문도 같이 해 주셨어요.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문다래를 비롯한 달 삼거리 정비소 팀의 에피소드가 더 나오게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것도 윤 님이 답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질문은 제가 되게 많이 받았던 질문이에요. 그 보나의 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일부러 대답을 안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저희 시선이 독자분들한테 전달이 되면 이제 작품을 온전히 즐기시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완결이 난 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기로 하고요. 네, 문다리 캐릭터를 좋아해 주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제 네. 달상검 경비소 에피소드는 시즌 3에는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등장은 합니다. 시즌 3를 벌써 빨리 봐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답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보나와 동료들이 실제 회사원들처럼 영업 관련 능력도 갖추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적어주신 분도 계십니다. 영업 능력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거의 기대리가 어디 가서 영업을 하겠어요. 그쵸. 그리고 아마 만화 웹툰 속에 보면은 왜 전체 그 워크숍 가는 장면 있잖아요. 네네. 같이 워크숍을 갔을 때도 보면은 다른 회사 직원들과는 거의 교류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직장 생활도 하고 있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이번에는
50자님 질문입니다. 검둥 작가님 이전 작품들도 전부 봤는데요. 거의 쉬지 않고 작품을 끊임없이 해오신 것 같은데 작가님 휴식은 취하고 계시는지 작업 루틴이 궁금합니다 해주셨습니다. 두 분 다 작업 루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검둥님 먼저 여쭤볼게요. 저는 네, 저 말씀하신 대로 잘 안 쉬는 것 같아요. 저 반년 이상 쉬어본 적이 반년 이상 쉬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일복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쉬어야지 해도 이제 갑자기 일 들어오고 남들은 부러워하는데 저는 조금 힘들지만 지금은 일 재밌어서 네, 오래 많이는 쉬지 않겠습니다. 예, 작업하시는 루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 루틴, 하루,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지? 하루 콘티 한 2, 3일 펜터치 작업, 그 뒤에 이제 컨펌 받고, 윤 작가님 넘기고, 저 다시 수정할 거 있으면은 다시 수정해서 드리고, 윤 작가님이 최종적으로, 네, 주말은 없어요. 네. 특정하게 뭐 몇 시에 시작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냥 쭉 작업을 하시는 편인 거죠? 네, 밥 먹는 시간 빼고는 대부분 합니다. 사람 만날 때 이제 미리 일해놓고 간다든지 아니면은, 네, 그렇습니다. 윤 작가님은 어떠세요? 두 작품 하시면서 루틴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루틴이 있어요. 일어나서 밥 먹고 강아지 산책 갔다가 일하고 저녁 먹고 일하고 자고 이 루틴을 계속 하루하루 반복하고 있고요. 공중 작가 6개월 쉬었다고 했는데 저 지금 데뷔한 지 8년째인데 저는 2주 이상 쉬어본 적이 없어서 계속 쭉 연재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유부녀 킬러 들어오기 전에도 제가 하르모니아라는 작품을 연재했었는데 그 네네. 작품을 하다 중간에 유부녀 킬러로 연재를 했기 때문에 또 그때도 2작품을 연재했었고 지금도 2작품을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 분이 고생하신 덕분에 재미있는 작품을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이제 그래도 많이 사랑해 주시니까 감사하죠. 네. 네, 아니 근데 정말 저도 계속 재미있게 보면서 댓글 보는 것까지도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댓글 쓰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 유부녀 킬러의 경쾌한 분위기와 닮아가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재치 있는 댓글들이 많이 있었고 특히나 초반에 나오는 것들 중에서 설정에 이제 이 보나가 살인 현장에 남기고 간 것 중에 베이비 파우더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베이비 파우더에 대해서 애기 키우시는 독자님이 댓글을 다신 것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요즘 그거 안 쓴다고. 예, 요즘 그거 안 맞아요. 쓴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릴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이 유부나 캐릭터를 만드시면서 여러 가지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킬러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역할이기도 하지만 며느리이기도 하고 엄마이기도 하고 아내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직장 동료이기도 하고 롤 모델이기도 합니다. 보나라고 하는 캐릭터를 만드시면서 이런 여러 가지 얼굴 역할 중에서 가장 신경 써서 만드신 부분 또 연출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아마 이게 두 작가님께서 이 작품의 주요 인물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윤 작가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네, 이제 보나 캐릭터도 그렇고 이제 사람은 이제 모두 다면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보나 역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여러 모습을 보이는데 이제 뭐 어떤 부분을 더 신경 써야겠다 이런 건 없었던 것 같고요. 네, 킬러의 모습도 이제 엄마의 모습도 태성이 앞에서 이제 사랑스러운 아내의 모습도 시어머니 앞에서는 착한 며느리의 그런 모습도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다 전부 보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저는 보나라는 캐릭터 자체를 사랑하고 어떤 부분을 더 신경 써야 된다는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검동 작가님은 어떠신가요? 저 약간 장편의 매력을 이제 윤 작가님이랑 하면서 처음 깨달았던 게 말씀해주신 대로 보나가 여러 면이 있는 거를 많이 보여줄 수 있는 회차가 있다 보니까 정이 더 붙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도 그렇고 오래 알면 또 정이
있듯이 좀 보나도 그런 모습을 더 보여줄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음. 네.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진 인물들이 다 같이 모여서 조화롭게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게 이 윤 작가님과 검동 작가님이 가진 실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즌 2가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시즌 3에서도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 재미있게 보신 분들은 앞으로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두 분께 독자님들께 인사 말씀 드릴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둥 작가님 먼저 인사해 주세요. 저는 보나 이제 시즌 3의 사랑을 하는 모습의 또 보나랑 시리어스한 또 보나의 모습을 더 볼 수 있으니까 새로운 보나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희 시즌 2 끝나면 처음으로 이제 채색 작가님이랑 콘티 작가님이랑 윤 작가님이랑 처음으로 다 같이 모일 거거든요. 원래도 안 만났지만 비대면으로 팀워크가 참 좋았지만 한 번 또 이제 만나면은 팀워크가 더 좋아져서 좀 더 완성도 있는 모습 보여줄 수 있을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윤 작가님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저 유부녀 킬러 이제 시즌 2가 이제 45화를 마지막으로 완결이 나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챕터인 시즌 3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제 시즌 2가 이제 처음에 기획에 없던 내용들이 많아서 주변인들이 많이 등장하기도 했지만, 이제 시즌 3에서는 이제 보나 태성이 두 사람의 이야기에 더 많은 초점이 맞춰질 것 같으니까 좀 더 기대해 주시고, 더 열심히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음성으로 인터뷰하는 자리 마련을 해주신 시네21 기자님들과 그리고 이제 카카오 요즘 사업팀에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 4월 14일 밤 11시에는 시네21 스페이스 김혜리의 랑데부 세 번째 추천작 나의 집은 어디인가 배동민 남선우 기자도 함께할 예정이고요. 오늘은 저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윤 작가님, 검동 작가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유부녀 킬러 많이 재밌게 봐주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